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인과 법문하고 부처님이 발견한 그 법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다 하는 얘기를 비교해 드리고, 요번에는 이제 다른 수행하고 선하고 다른 점은, 다른 수행은 손가락에다가 이제 좀 비중을 둔다면은 선은 이제 달에다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상근기들이 하는 공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요약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럼 손가락을 안 통하고 바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참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두 가지만 구별해도 불교를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때로는 사실은 내 불교 주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호사가라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부처님 법이 바르게 이해돼 가지고, 그래도 불교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집안에서라도 불교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실천이 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서로 골파면서 니다 내다 하고 코도 맞춰 쌓고 뭐 지방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뭐 강원도다 패 갈라 쌓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뽐보기가 돼 가지고 정말 세상이 좀 잘 살아져야 되겠다. 이러니 이제 내가 바람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불교신문에 글 쓰는 분들, 그분들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보면은 이 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밖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놔두고라도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살님들이 어째 보면 굉장히 선구자다. 내가 한 것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하고 이제 법에 다르다는 거 얘기를 했고, 또 선은 다른 수행 방법하고 선하고 다른 점은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거. 또 이제 이 달을 얘기하는 거. 여기 이제 다르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달 보는 그런 이제 공부가 이제 선입니다. 선인데. 여기에도 이제 내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도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흔히 이제 참선한다고 이제 지도를 받아가서 이제 참선하는 데는 꼭 화두가 필요합니다. 화두가 필요한데, 이 화두도 사실은 육조 스님이나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몇백 년 이루어오는 동안에는 화두 없이 참선을 한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638년생인데 대심은 1089년인가. 이분 연대를 서로 비교하면은 한 550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 화두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참선은 화두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이 얘기 들고 나온 분이 대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한 550년 앞에 분인데, 그분은 화두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고 나오지를 않았고, 그 당시 그분은 뭘 했는가 하면은 공을 이해를 하면은, 공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이렇게 이제 이 정신이 작용을 하게 되면, 공을 이해하고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반야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구름이 꽉 끼었을 때는 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구름이 그치면 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름 그치는 걸 진공이라 그러고 해 나오는 것을 묘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가 진공묘유를 말하는 겁니다. 해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나온 그걸로서 비춰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바로 보게 되고, 바로 이해하게 되고, 바로 행하게 되고, 바로 사고하게 되고, 바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야로서 관조해라 하는 말을 그분이 계속 강조를 했어요. 아침에도 내가 이제 그 법보신문에 연재되는 그 육조단경 그 원고를 내가 펩스로 붙였는데 그것도 그런 게 나옵니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지식보다 더 비중을 둡니다. 육조심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깨닫지 못하면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깨닫지 못하면은 반야로서 관조해보라. 그럼 선지식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식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요즘 선지식이 없어 공부 안 된다고 야단지기는데 밖에 있는 선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지식을 발견을 해야 되지, 밖에 있는 선지식은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깨닫지 못하거든 반조로서 관조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반야로서 관조해보는 공부를 하라. 그렇게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두가 한 육조심으로부터 한 550년 후에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화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조계종은 이제 이 화두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런 이제 전통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도 보면은 화두로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고 좋다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지금 잘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얘기합니다. 임재 스님이 황백심한테 가서 이제 3년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가. 뭐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중 가운데 목주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불교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도 그 순수성, 아주 순수. 근데 우리는 공부한다는 분들이 순수 안 한 분들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도를 통해 보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하기보다도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근기락하니까 남한테 돋보이기 위해서 나도 폼이라도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순수하지 않죠. 또 혹자는 참선을 하면은 재수가 좋아진다 하더라. 뭐 집안이 잘 되진다 하더라. 이제 그런 이제 또 목적을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덜 순수합니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끼면은 참선이 잘 안 돼요. 정말로 이제 내라는 존재 원리를 바로 알아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게 임재 스님이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순수한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통하면은 폼 안 잡아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경하거든요. 폼 잡아야 공경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경을 하는 거죠. 폼 안 잡아도. 그렇게 순수한 것이 남한테 인정받고 공경받는 제일 지름길이라니까. 폼 잡으면 이거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또 이제 재수 좋다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통하고 나면은 진짜 재수가 좋죠.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재수 좋은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요. 도인돼 보세요. 웰빙 하는데 뭐 그 이상 더 건강이 어디 있어요? 음식 먹고 신체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하면은 신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굉장히 순수했다. 그래서 이제 목주 스님한테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불러가 너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되나? 3년 됩니다. 3년 됐는데 네 공부가 그래가 되겠느냐 이게요. 조시심 찾아가거라. 찾아가서 물어라. 그래야 네 공부가 제대로 된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라고 묻습니까?
그런 거 보면 보살님들보다 임재 스님이 그때 실력이 더 못해. 뭐라고 묻습니까? 라고 묻어. 뭐라고 묻습니까? 뭐래. 그 보면은 순수하기는 순수했는데 그분이 실력은 없어요. 그래 가서 목주신도 기가 막히지. 불교가 뭔지 물어봐라. 그건 당연히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으면 불교가 뭡니까? 참선이 뭡니까? 화두가 뭡니까? 묻잖아요. 이 멍청이는 그것도 그 임재 스님이 그 말쯤 멍청한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목주 스님이 기가 막히지만은 그래도 마음먹하고 가서 불교가 뭔지 물어봐라. 그걸 가서 불교가 뭡니까? 물으니까 황백 스님이 자기는 이제 뭐 대답을 잘해줄 줄 알았는데 옆에 몽디 있다가 몽디를 지더니 막 사정없이 들고 패거든. 그러면은 두드러 패는 목적이 뭘까요? 깨달으라고 팹니다. 바로 가르쳐주는 거라.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 죽어도 싸요. 맞아 죽어도 싸다니까. 임재 스님이 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들고 패버리는 거라. 근데 이 멍청이는 왜 패는지도 모르지. 시큰 얻어맞고 와가지고는 목주심한테 아이 스님 때문에 두드려 맞습니다. 야 임마 한 번 가 안 돼. 또 가. 또 가. 또 들어서 팬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아프게 때렸을 겁니다. 그럼 그거 때린 거는 달의 입장에서 때린 겁니다. 달의 입장에서 왜 때리냐 하는 걸 알면은 견성이라. 그럼 두드려 패는 거는 불교가 뭐냐 하는 것을 묻는 데 대해서 내가 맞아 죽어도 싸다 그랬잖아요. 에? 때리는 정도야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때리는 이유를 알면은 불교가 뭔지 아는 겁니다. 그걸 알으라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할머니가 손자 가르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 가르치는 마음으로 때린 거예요. 근데 이 멍충이는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왜 때린지 모르겠다고 이제 3번 두드려 맞고 와가는 에이 난 이 황백심하고 나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라고. 불교를 모르는데 때리기만 하고 이번 내한테 안 맞아. 스님 갈랍니다. 그렇게 목주 스님은 다 알죠. 목주 스님은 그때 도인이 돼 있을 때야. 참 기가 막히지. 그렇다고 해서 뭐 말로 해줘 버리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로도 해주도 못하고 또 이제 목주 스님도 그걸 가르칠 만한 능력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조실심한테 일단 맡긴 이상 조실심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실 분이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야, 니 딴 데 가더라도 황백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거라. 너 3년 동안 밥 얻어 먹었으니까 밥값이라도 네가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까 아이가. 그래 놓고는 이제 황백 스님한테 또 목주 스님이 가는 거예요. 스님, 저 사람이 좀 멍충하긴 해도 정말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지도를 잘해줘.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간다고 인사하러 오니까 야, 너 가는 거는 가는데 저 고안이라는 데 가서 대우라는 스님한테 찾아가거라. 아무 데나 가지 말고. 그래 이제 한 달이나 2달이나 걸리가 안 갔겠어요? 뭐 요새 우리 같으면 뭐 차 타고 가고 뭐 이러는데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대우 스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대우 스님이 너 어디서 왔노? 그러니까 황백 스님한테 왔습니다. 황백 스님이 요새 무슨 법문을 하더노? 그러니까 법문은 그냥 두들 패기만 합시다. 깨달으라고 두들 팬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법문은 그냥 두들 패는데 내가 무슨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날 그렇게 두들 패는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그렇게 두들 팹니다. 굉장히 억울한 마음으로 대우심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제 요 말을 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우심이 어디서 왔나 하니까 왈칵 이제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울듯이 왈칵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내가 무슨 허물인데 때문에 그걸로 봐서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내내 걸어가면서 내가 뭐 때문에 두드려 맞았나. 그 알고 싶은 왜 맞았는지 아무 이유도 없이 불법을 물었는데 말로 일러주든지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뭐 불법 물은 게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가지고 나를 때리는지 그 궁금한 게 알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궁금함을 갖고 대우심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서로가 왈칵 눈물이 나듯이 그 무슨 법문하더나 하니까 고마워 왈칵 그 억울한 마음이 나와가지고 그 화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심이 정말로 가짱거든. 야, 황백심이 정말로 할매가 손자 가르치듯이 니한테 불법을 가르쳐 줬는데 니는 이놈의 새끼 은혜도 모르고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그따구 소리나 하고 있느냐고 막머럭하거든. 거기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화두를 이제 우리가 하나 봤는데, 그럼 그 화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하기를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화두를 주면서 이걸 의심해가지고 타파해 오느라 이러거든요. 깨달아 오느라 이 말이거든요. 그 화두라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황백심맨대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제 두드러 팬 거예요. 그럼 화두가 170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불법입니까? 똥막대기다. 어떤 게 불법입니까? 정전백수자다. 어떤 게 불법입니까? 하니까 또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근데 전부 다 이제 그런 말들인데 이게 1700개인데 이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라고 일러준 거고 때려준 거거든요. 의심하라고 일러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를 좀 풀자고. 화두는 무조건 의심한다. 의심하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라니까. 의심하기 위해서 똥박대기를 한 게 아니고, 의심하기 위해서 이제 정전백수를 한 것도 아니고, 의심하기 위해서 마상거이라 한 거에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요 오해부터 풀어야 이제 우리가 이제 화두가 되든지 말든지 합니다. 이것도 이제 발심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화두가 좀 어려운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또 안 돼. 그러면 이제 몽디를 때리든지, 똥막대기라 했든지, 딸 앞에 잣나무라 했든지, 깨달으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럼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재스님 맨대로 왜 날 때리지? 그 때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똥막대기라는 거는 깨달으라고 일러줬는데 못 깨달았으니까 임재스님 같이 왜 날 두드러 팼지? 왜 두드러 팼지? 두드러 팬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똥막대기라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못 깨달으면은 그럼 왜 똥막대기를 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똥막대기라 캔는지 그거를 알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심이잖아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는 그 행위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더라도 알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은 김 빠진 맥주나 같고 안고 없는 찐빠이나 같아. 안 돼, 그거는. 전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는 사람마다 의심이 안 된다고 막 아우성이라. 그래가 이제 하다 의심이 안 되고 아우성 하다가 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에이, 참선은 이제 우리한테 안 맞는가 보다. 이제 참선을 또 부정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뭐, 자기가 신심이 없는 거.
그래서 앞에 내가 이 얘기한 거는 참선의 귀중함을 내가 이제 계속 이 얘기 드렸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화두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걸 알아야 내가 그걸 알아보겠다는 의지가 이제 강해집니다. 가치 없는 일에 누가 매달립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이제 알려고 하는 의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이 돼요. 이제 발심이 된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서 못 깨달으면은 왜 똥막대기라 했지? 이게 그 말을 알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제 의심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절로 이제 왜 똥막대기를 했냔 말이야. 불교를 어떻게 해서 똥막대기를 했냔 말이야. 이렇게 강한 의지가 나와. 그래서 그냥 의심해가지고 그거를 타파해 오느라 이러면은 의심하기 위한 의심을 하는데, 거기에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김 빠진 맥주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제 이 얘기해 놓은 책이 이제 선요라는 책입니다. 그거 보면은 내 이 말하는 걸 전부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이제 풀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이라야 이제 지대로 된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못 깨닫고 임재 스님 같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왜 나를 두드려 팼는지, 내가 무슨 허물을 있어 두드려 팼는지 하면서 두드려 팬 이유를 알려고 간 사람은 이제 심지어 선녀에서는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는 공부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심지어. 그럼 논항은 신랑과 종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고, 쑥맥은 이제 콩하고 보리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왜 이제 똥막대기라 했는지, 왜 이제 뜰 앞에 전나무라 했는지 불교를 물었는데, 그것이 이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의심이. 그러면 이제 참선하는 이제 방법을 대충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제 한 번 더 요약할게. 앞에서 이제 인가 법문하고 이제 공을 얘기하는 법문하고는 이제 이 공을 얘기하는 법문은 뿌리부터 제거해가는 그런 공부다 하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선에도 이제 다른 수행하고 다른 점은 손가락을 통해서 다른 거는 달을 봐라고 그랬는데, 선은 바로 달을 보라고 그랬다. 또 달의 입장에서 또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황백심이 어떤 게 불법입니까? 묻는데 한 번에 20방씩 세 번을 두드려 팼거든요. 그 두드려 팬 거는 바로 달의 입장에서 바로 그 자리 달을 보라고 두드려 팬 거예요. 손가락 없어, 거기는. 손가락.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불법입니까? 똥막대기다. 그것도 손가락 없어. 바로 달을.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또 불법입니까? 똥막대기. 이것도 손가락 없어요. 다르죠, 이제. 다른 수행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 최상 근기들이 하는 공부다. 그래서 최상 근기는 그러면, 아이고, 보살님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스님, 나는 최상 근기가 아닌데요. 틀림없이 이 중에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걱정 마세요. 6조 단경에도 나옵니다. 믿으면은 최상근기고, 안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든 최하근기입니다.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안 믿는 데서 최상근기가 되고 최하근기가 되고, 그 6조 단경에 나와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못 믿는 사람은 하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는 분은 상근기가 됩니다. 그 누구든지 상근기.
그럼 이 믿는 것도 그러면은 그럼 누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믿고 B라는 사람은 못 믿어. A라는 사람도 안 믿을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안 믿을 수 있는데 또 A라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전부 다 상근기가 될 수도 있고 하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한테 달리는? 내한테 달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리지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믿고. 이 선종은 딴 거는 풀을 돌로 누지르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뿌리를 캐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손가락을 통해서 이제 달을 보락하는 그거는 뿌리를 한 개 한 개 이렇게 제거하는 거라면은 참선은 한 개 한 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몸통을 쥐고 막 그냥 쑥 뽑아버리는 거라.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 이렇게 이제 참선이 이제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풀을 잡고 한목에 그냥 쑥 뽑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딱 깨달아 버리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못 되면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뽑는데. 이제 조금, 그 뽑는 그 단계를 한 10단계가 있다 하면은 한 단계 뽑으면은 뿌리가 이제 조금 쇠약해져서 잎이 시들시들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뽑으면은 자꾸 이제 뿌리가 이제 땅으로부터 뽑혀 나오니까 잎이 점점 말라져 가지고 이제 뿌리도 힘이 없어져. 그럴 때 이제 힘써가 확 당겨 버리면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목에 그냥 뽑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깨쳐버리면은 한목에 뽑는 사람이니까 그건 두말할 거 없고 한목에 안 뽑히더라도 임재스님 같이 그렇게 이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발동이 돼 가지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켰는가? 어째서 똥막대기를 했는가? 자꾸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면은 이제 차츰차츰 뽑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돌로 누지르는 거 하고 이제 뽑는 거 하고 또 뽑더라도 하나하나 뽑는 거 하고 확 뽑는 거 하고 또 확 뽑는 데 있어서 이제 한목에 뽑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뽑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살님들은 이제 요즘에 한목에 확 뽑을 사람도 나올란지는 몰라도 조금 뽑는 사람이 많겠지. 이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실망하시지 말고 그래도 이제 이 길이 훨씬 딴 공부보다는 이제 더 편리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내 주변에 이래 보면은 이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고 내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스님은 그걸 내 얘기를 하도 들어서 아는데 정견을 우리가 갖추고 왜 공일학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걸 갖추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 그 공부 방법이 아까 이제 육조 스님이 반야로서 관조한다 하는 방법과 같아요. 그거를 전제로 하면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딴 수행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공일학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거는 이제 스님한테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그거를 전제로 해놓고,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하는 반야로서 반조하는 공부가 같아요. 이거를 전제로 하고, 나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거는 무슨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놓고, 여기서 참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염불도 하고, 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다. 안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선지식 있을 때는 잘못 가면은 너 이래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해뒀거든요. 그럴 때는 몰라도 지금 그런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지식이 가르친 예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과격한 예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있고 니도 있다. 이러는데 남전 스님이 굉장한 도인이거든요. 조주심, 법사심인데 몇백 명의 대중이 살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많으니까 동쪽, 서쪽 갈라놓고 한 군데 절을 갈라놓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몇백 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 큰 스님 밑에도 참 대중이, 멍청한 대중이 참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내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양쪽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고내기다. 이쪽 고내기다. 저쪽 고내기다.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 그 유명한 도인 스님이 가만히 그 싸우는 꼴을 보니까 아까 내 말한 정견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줄 알면 무슨 동쪽, 서쪽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없는 줄 알면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스님 밑에서 그렇게 법문 듣고 또 일상생활 이제 행동으로 그 스님이 이제 행동으로 법문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살아도 멍청이들이 니다 내다를 못 버리고 불교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니 고내기다 내 고내기다 싸우니까 남전심이 내라도 그렇게 해서 참 한탄이 나 지절로 나 참 저런 것들을 내가 딜고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그런 내라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도 막 굉장히 속상했겠지 그 꼴을 보면서. 그러니까 에이 내가 말로 해가지고는 저놈들이 정신을 안 차릴 것 같다. 내가 막 극악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극악 맞습니까? 극악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나가 고내기 일로 내놔라. 그래 고내기 목 탁 쥐고 너희들 한마디 일러라. 지대로 못 일이면은 이 고내기 오늘 목 날라간다. 그거 싸우는 멍청이들이 뭐 한마디 일 되겠나요? 지대로 못 일. 내다 니다가 없어야 뭐가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내다 니다 있어가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데 그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막 조심 막 극악 처분을 한다는 게 막 고내기 목을 막 탁 쳐버려. 그래서 도인이 살생했다고 그 대목에 비판하는 처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도인이 고내기 목을 칠 수 있습니까? 살생하지 말라고 개받은 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로 자기도 이제 그런 극악 처분을 이제 뭐 황백심은 그래도 몽디라도 두드러 팼지만 그것도 좀 가격한 이제 방법이지만은 이거는 더 가격한 거죠. 그래도 깨닫는 놈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조심히 어디 볼일 보고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너무 기가 막히지. 그렇게 당신이 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놈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주심이 그래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니까. 이놈도 내한테 와가지고 밥도둑질이나 하고 안 있는가 싶어가지고 믿지만은 이제 시험을 또 한 거예요. 낮에 이 얘기를 하면서 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노? 그때. 그러니까 조주심이 자기 집신을 벗더니 머리 위에다 딱 이고는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네가 있었으면 고내기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요 얘기는 놔두고 선짓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중이 잘못하면 교육시키고 법문으로 행동으로 자기 일상생활로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이제 정견이라도 갖추고 잘못 가면 안 되니까 그 생각으로 그 시각으로 일상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시각으로 또 수행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수행되면은 내한테 이제 항상 어짱게 보이고 마음속에 일어났던 갈등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어짱게 보였던 것이 어짱게 안 보이고 마음속에 일어나던 갈등이 갈등도 없어지는 거예요. 화두 들지요. 정경가차 생활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공부가 상승이 돼가지고 화두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그 일상생활에 그전 같으면 내가 되게 속상할 일인데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또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마음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이 조금씩 다르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나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바른 길을 가면은 생활하는데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그런 도움, 그 마음이 날 생활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또 유연하게 하고 이해심 많게 또 이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느껴요. 그럼 그걸 느끼면은 정말로 이 공부가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내가 이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깨달아 보면은 굉장할 것 같아요. 깨달으면 굉장해. 그래서 이제 정경 갖추는 거는 이제 스님한테 먼저도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왜 공이락 하는지를 알면은 정경을 갖추는 거예요. 그걸 갖춰가지고 그 시각으로 생활하려고 기본적으로 하고 화두를 드시면은 이제 아까 말하는 풀일이 돌루지르 놓은 수행보다도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 이해하는 데까지 어렵지. 이해만 하면은 이 길이 더 쉬워요. 이 돌로 누지르는 거는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자꾸 반복을 하거든. 그러니까 막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이제 효과가 납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 할 거는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화두 드는 법도 이제 이 얘기 했고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알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그렇게 그 알고자 하는 이 의지가 없이 의심하는 거는 팥없는 찐빵, 김 빠진 맥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꼭 이 화두를 할 때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의 이제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막연히 의심하라 이러면은 의심이 안 돼.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도 이게 강하게 있는 분은 의심이 잘 되고요. 또 약하게 있는 분은 또 덜 되고 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진짜 또 안 되고. 그래서 이 의지도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면은 아는 것만큼 그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앞에 이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오늘 화두를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이게 선녀에 나오는 화두인데 사실은 우리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먼저도 내가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우리하고 가깝게 이제 느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의심해 가는데 좀 다른 화두보다는 도움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생활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그런 화두들은 자꾸 이제 좀 멀리 느껴지죠. 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화두보다도 직접 나하고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그런 이제 화두를 갖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아르마리로 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이 얘기할 때 원효심을 아느냐 하는 얘기를 물은 적이 있는가 모르겠다. 원효심 다 알죠? 원효심. 근데 이제 원효심이 뚱뚱한지 말랐는지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심 이름만 아는 거지 원효심 본 적은 없어. 그렇죠? 이름만 아는 거라. 원효심 본 적이 없어.
그럼 원효심 키가 크더나 키가 적더나 하면 또 그것도 몰라. 그래서 이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눈으로 직접 이렇게 봐야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이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서 여기까지 이제 차태하가 왔고, 또 저기서 이제 우리가 또 올라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법문 듣고 있는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놈이 또 이제 이 몸띠를 이제 나를 하여금 이렇게 끌고 왔고, 또 이렇게 이 얘기도 듣게 했고, 그긴데 그거를 흔히 이제 물으면은 뭐 마음입니다, 불성입니다, 뭐 이런 이제 대답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원효심 이름만 듣고 안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 그것도 이름이라. 그럼 내가 이제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마음은 어떻게 생겼더노 하고 물으면 또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생활하고 제일 가까운 거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고봉 스님이 이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제 깨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 송장을 끄고 댕기는 놈이 누구냐. 그럼 대전서 이 송장 끄고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이 얘기 듣고 있는데, 이 송장을 끄고 댕기는 놈, 듣고 보고 하는 놈, 이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이제 화가 되게 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 화내는 놈은 누구냐? 이제 그런 경계를 따라서 자꾸 이제 의심을 일으키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송장 화나거든 그러십시오. 이 송장 끄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화낸 놈이 누구냐 하면 자꾸 경계를 따라 다니니까 안 돼. 그럼 화가 디기 나가지고 내가 막 그 화가 감당이 안 되거든. 이 송장 끄고 다니는 놈. 그러면은 이제 화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화가 되게 났어. 그래서 이 화가 막 안 풀어져. 막 누구한테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막 화풀이를 해야 할 정도로 막 화가 난다든지 괴롭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괴로운 놈이 누구냐, 화내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자꾸 경계를 따라 다녀서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이 송장 끄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한테 그걸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화날 때 이 송장 끄고 다니는 놈 누구냐 하면은 이 송장 끄고 다니는 놈 갈 때 그 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경계에 따라 다니면서 묻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계에 가서 이제 자기가 화가 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이 송장 끄고 다니는 놈 누구냐. 계속 시간이 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도 하면 됩니다. 시간이 나고 자기가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여유가 그래도 있을 그런 시간에라도 이제 열심히, 그리고 뭐 청소하면서도 하시고 집에서 이제 설거지 하시면서도 하시고 반찬 하시면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송장 끄고 다니는 님이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 생활하고 제일 이제 직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막 화가 튀기 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이 송장 끄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화나는 놈이 누구냐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자꾸 경계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낮에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든지 괴롭든지 또 이제 뭐 한가한 시간이라든지 자기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꼭 앉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좀 익은 분들은 앉기나 서기나 가기나 뭐 눕기나 또 눅항 얘기하기나 계속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초학자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루에 이제 뭐 일정한 시간,
오전이라든지 오후에라든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라도 하려고 자꾸 그거를 습관을 들이는 것은 초학자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하다 보면은 화두가 이제 의심이 이제 잘 들고 이제 좀 질이 이제 내가 잘 들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따로 시간을 안 두더라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생각날 때 이제 계속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무공의 음식을 먹는 것이 웰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이 화두, 이 송장꽃고등기님이 누구냐 하는 이거는 이제 정신을 무공예로 만드는 이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 무공예 채소 살려면은 시장에 가서 좀 비싸게 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돈 필요 없어요.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훨씬 무공의 음식 갖다 먹는 것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 이제 실제는 이 화두만침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이제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고단하면 쉰다 그러는데 이 화두 들고 있는 시간이 가장 잘 쉬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천무이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의심도 잘 안 되고 이제 좀 하기 힘들고 좀 그래 하지만은 자꾸 이제 억지로라도 시간 정해놓고 습관 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까 이 얘기한 대로 방 어지러나는데 옛날 같으면 막 아무개야 이놈아 왜 어지러느냐 막 잔소리하면 아이들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화나가 그놈 청소 아니라고 이제 화도 나고 청소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어느 날 뒤로면서 그냥 안머럭하고 그냥 웃으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이제 기분 좋게 치워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러면 도망가던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와서 아이들도 같이 정돈하고 몇 번만 안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정돈 정리하는 습관이 들어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처사님들한테도 또 마찬가지 그런 효과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정신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생활도 건전하게 만들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때 이 사회도 이제 그래서 아까 내가 눈을 갖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보세요. 좋은 것도 안 받는데 내가 나쁜 거 받을 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열심히 이 송장꽃고댕기님이 누구냐, 무엇이냐 해도 되고 이 송장꽃고댕기님이 무엇이냐. 맹이먹고 하도나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선녀에 나오는 고봉 스님이 이제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하고 몇 달 만에 도를 통한 겁니다. 이분. 이제 궁금한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화두 드는 거는 그거는 이제 김 빠진 맥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심. 의심해가지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송장꽃고댕이는 무엇이냐? 혹시 마음이다, 불성이다 이런 소리. 그건 이름이라 이름이에요. 그게 원효시 많으냐? 원효시 많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라? 키가 크더나 적더나 그럼 콱 맥히버려. 그럼 마음이다. 마음이 어떻게 생기노? 마음이 먹고 물으면 대답 못해. 그럼 이 가운데도 마음이 먹고 하면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송장꽃고댕기님이 무엇이가? 이 송장꽃고댕기님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내야 돼. 알아내야 돼. 어쨌든 알아내야 돼. 알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 그것이 이제 굉장히 내 이제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송장꽃고댕기님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은 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을 운문 스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게 그게 참 우리 중생으로서는 정말로 실현이 안 돼요. 하루에도 뭐 몇 번이나 속상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좋은 날이 하루 중에도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송장 꺾고 댕기님이 무엇이냐. 의심됩니까? 이제 안 되더라도 이걸 하시고 이제 알려고 안 되는 사람은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려고 의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의심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의심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을 해야 의심이 돼요. 알려고 노력. 이 송장 꺾고 다니는 뭡니까 도대체?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만 하시면 이제 공부 잘할 수 있을 겁니다.